안녕하세요. 딥러닝을 큰 서버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개발 환경을 위해 텐서플로우 라이트, 모바일 기기와 IoT 기기를 위한 딥러닝의 발표자 전수민입니다. 저희는 오픈소스 컨트리뷰턴을 진행한 경험을 나눌 예정이며 제 발표에 이어서 다음 발표자인 양윤성님이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저희의 주제는 모바일 기기와 IoT 기기를 위한 딥러닝이고 그 부제로는 텐서플로우 라이트로 실제 프로젝트를 해보며 놀아본 재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텐서플로우 라이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모바일이나 IoT 같은 기기에서도 딥러닝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구글의 프로덕트인데요. 즉 보통 딥러닝이라고 하면 큰 서버와 많은 비용을 생각하게 되지만 이 텐서플로우 라이트의 경우에는 작고 저렴한 기기에서도 딥러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오픈소스 컨트리뷰턴을 참여하면서 이와 같이 텐서플로우 라이트를 활용한 유즈 케이스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완성된 결과물은 코드를 공개하여 오픈소스에 기여했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 유즈 케이스는 딥러닝 기반 헬멧 비전 인식 디바이스 와치야. 두 번째 유즈 케이스는 딥러닝 기반 음성 인식 알림 서비스 와치아웃이며 이와 같이 두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중 저희의 첫 번째 유즈 케이스 프로젝트인 와치아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적 엄마가 하던 잔소리. 다녀오겠습니다. 하는데 잘 써야지. 오늘 우리를 걱정해주는 자리에 엄마는 없지만 헬멧을 착용해주세요. 안전한 킥보드를 위한 헬멧 작은 착용이 잔소리. 확인되었습니다. 텐서플로우 라이트 오픈소스와 함께합니다. 와치아는 전동 킥보드 탑승자의 얼굴을 인식하여 헬멧 착용을 감지하고 미착용 시 경고음을 내보내는 디바이스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 기획 배경은 이와 같습니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 급증으로 인해 관련 사고가 늘고 있고 특히 헬멧 미착용 상태에서의 사고는 매우 위험한 안전 이슈입니다. 현재 교통사고 특례법으로 헬멧 미착용 시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전동 킥보드 탑승자 개개인을 모두 단속할 수는 없다는 현실적 문제로 인하여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이 프로젝트에서는 개별적인 킥보드를 단속하기 힘들다는 문제를 타이니ML 기술을 활용하여 해결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아키텍처 다이어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TF 라이트와 마이크로 컨트롤러인 라즈베리 파이, 그리고 엑셀러레이터인 구글 코라를 이용한 프로젝트입니다. 완성된 기기는 헬멧을 착용 또는 미착용한 사용자의 얼굴을 카메라 입력으로 받아 TF 라이트로 경량화되어 내부에 포함된 모델을 통해 헬멧 착용 여부에 대한 결과값을 산출하고 헬멧 착용 여부를 스피커를 통해서 출력으로 내보내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아래 모델 아키텍처 부분에 그려놓은 사용한 헬멧 인식 모델은 2차원 컨볼루셔널 레이어와 바울넷 레이어를 조합하여 만든 모바일넷 아키텍처를 사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가며 여러 어려움들을 맞닥뜨리게 되었는데요. 먼저 적합한 데이터를 모으는 것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의 디바이스가 부착되어 사용될 것이었기에 이를 고려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해야 했습니다. 저희는 오픈소스로 올라온 데이터들을 직접 작성한 파이썬 스크립트를 통해 2차 가공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어려움을 크게 겪은 부분은 관련 자료 및 레퍼런스가 매우 부족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직접 수정한 케라스 모델을 TF 라이트 파일로 양자화하고 다시 이 모델을 가속기에 포팅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오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TF 라이트로 양자하는 과정에서 변환되지 않는 연산자들이 존재했습니다. 특히 구글 코랄 같은 경우에는 8비트 정수 양자화를 요구하는데 8비트 정수 양자화가 불가능한 연산자가 우리 모델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양자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기에 많은 시행착오와 노력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실험과 반복 끝에 문제들을 해결하였고 저희가 열심히 극복해낸 과정들을 모두 튜토리얼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모두 이겨내고 저희는 결실을 이뤄냈는데요. 먼저 완성품에 대한 시연 영상 보고 가시겠습니다. 얼굴이 인식되었습니다. 헬멧을 착용해주세요. 헬멧을 착용해주세요. 헬멧 착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과 같이 이러한 시나리오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모두 결합된 하나의 작동하는 제품을 끝까지 만들어내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일반적인 배경이나 지나가는 사람에게 작동하지 않도록 얼굴 인식이 확인된 후에 헬멧 착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디바이스 카메라에 헬멧을 착용한 것으로 판단되면 헬멧 착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라는 음성이 출력되고, 헬멧 미착용 여부가 탐지되면 헬멧을 착용해 주세요 라는 음성이 출력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저희가 이루어낸 기여는 크게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TF-라이트 한글화에 기여했습니다. TF-라이트에 관련된 한글 문서나 참고 자료는 부족한 편이며, 이에 저희는 TF-라이트를 생성하고 활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이슈 및 참고사항들을 한글 문서로 정리했고 GitHub을 통하여 공유했습니다. 특히 단순 튜토리얼을 넘어 모델을 직접 만들어 기기에 배포하기까지 전 과정을 소개하여 누구나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결과물이 하나의 프로덕트가 되도록 커버 3D 프린트 도면까지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으로 TF-라이트를 이용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했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프로젝트, 유즈 케이스가 아닌 공익적 의미가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당장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TF-라이트를 사회 문제 해결, 공익과 안전의 목적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시선을 열어주고 이러한 문화를 만들어 나간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사용성을 고려하여 실제로 바로 가져다 붙일 수 있도록 디바이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추후 사용될 오픈소스와 데이터를 기여했습니다. 사용한 하드웨어 중 구글 코랄 관련 한국어 자료는 많지 않습니다. 프로젝트 설명란에 코랄 사용에 관한 부분을 한국어로 설명하여 관련 개발 경험이 많지 않은 한국 개발자들 또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공유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로 올라온 데이터들을 2차 정제하여 공유했습니다. 특히 오브젝트 디텍션 문제를 클래시피케이션, 로컬리제이션 방법론으로 풀어보고자 하는 개발자들이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전처리하였고, 전처리 과정을 담은 소스코드 또한 공개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유즈케이스 1 왓챠 부분의 발표이며, 이어서 다음 발표자분이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인식 앱 두 번째 유스케이스에 대해서 발표할 양윤석입니다. 저희의 목차는 이렇게 됩니다. 37만 명이 넘는 국내 청각장애인들은 위험한 상황을 소리로 인지하지 못해 항상 사고의 위험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의 발달로 일반인들 또한 위험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불이하 등 위험 상황에 대한 키워드가 담긴 메시지를 인식하거나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알림을 줄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에 접목된 사례가 전무할 뿐더러 현존하는 장애인 보조기기들은 사용성이 매우 떨어지고 가격 또한 높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인공지능 어플을 만들고 싶어 개발하게 된 워치아웃은 텐서프로 라이트 모델을 이용해 인터넷이 접속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아이폰과 애플 워치 어플리케이션으로 불이하 등 위험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키워드와 수지 등 사용자의 이름이 들리면 이를 인식하고 애플 워치를 통해 효과적으로 알림을 전달합니다. 데모 영상 보고 가시겠습니다. 수지야, 소리는 들을 수 없지만 마음은 느낄 수 있도록 오픈소스 컨트리뷰톤 텐서플로 라이트 프로젝트 워치아웃이 함께합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아키텍처에 대한 소개인데요. 인터넷 접속이 안 될 때에도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할 수 있도록 TF-라이트 모델이 어플리케이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소리가 들려오면 그 소리를 int16 버퍼 어레이로 변환하여 모델에 넘겨주고, 모델은 그 값을 받아서 출력을 합니다. 이를 레코나이즈 커맨드의 형식으로 애플 워치로 전해주게 되고요. 진동과 함께 애플 워치가 알림을 전해주게 됩니다. 저희는 파이썬과 텐서프로 라이트를 이용해 모델을 만들었고, 스위프트를 이용해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였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모델에 집중하는 모델 팀과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집중하는 어플리케이션 팀으로 쪼개서 운행을 하였는데요. 제가 전체적인 리더, 총괄을 맡아 원활한 진행을 책임졌고, 모델팀 분들은 TF-라이트로 음성인식 모델을 만들기 위해 데이터 전처리, 모델 훈련, 그리고 정확도 향상을 하였습니다. 어플리케이션 팀원분들은 스위프트 UI와 MBVM 아키텍처로 iOS와 워치OS의 UI와 UX를 구현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일주일에 3번씩 온오프라인 회의를 진행하였고요. 우선 모델팀 같은 경우 텐서프로 라이트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텐서프로를 설치하고 환경 설정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로컬 및 구글 콜앱에서 모델을 훈련하였고요. 모델 훈련 코드와 인터프레터 빌드 코드 간의 호환성 확보를 위해 버전 조율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모델 트레이닝 원리를 공부하고 MFCC 등 음성 인식 기술을 공부하였는데요. 논문과 훈련 코드의 구현 내용을 대조해 보기도 하고 모델 그래프를 분석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스위프트와 인터프레터 간의 연동 동작,
그리고 브릿지 코드를 뜯어보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델 훈련 및 정확도 향상을 하였는데요.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여 커스텀 모델을 만들고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실제로 구동된 환경을 고려하여 다양한 훈련 설정 값을 적용하여 모델을 훈련시켰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마주한 난관들입니다. 우선 텐스플로 버전 이슈가 있었는데요. 코드가 작성될 당시 텐스플로 버전 1로 작성이 되어 있어 현재의 버전 2와 충돌하는 이슈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최신 버전과 구후 버전의 기능 비교 후 저희가 구현하고자 하는 스펙 안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 텐서플로우 버전 다운그레이드를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이하 등 위험 상황에 대한 음성 데이터가 부족했다는 점이었는데요. 불 이미지에 비해서 불이하 등의 음성 키워드들은 데이터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를 위해 팀원들 모두가 최대한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직접 데이터를 생성하였고요. 각 1초로 녹음 후에 웨이브 파일로 변형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불이하와 수지 각각 2000개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모델 트레이닝을 위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모델과 인터프레터 간의 이슈인데요. 인터프레터가 요구하는 데이터 카운트와 모델의 데이터 카운트가 달랐기에 모델 생성 코드에서 플래그 값과 CNN을 생성하는 코드를 수정하여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모델 정확도 이슈였는데요. 모델과 인터프레터 간의 랭크 차이로 인해서 낮은 정확도 및 단일 키워드가 인식되는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불이하를 말해도 수지로 인식하고 수지를 말해도 수지로 인식하는 문제였는데요. 이는 토코 명령어 플래그 중 input arrays 값을 변경하여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슈들을 해결하면서 저희는 커스텀 데이터를 사용한 모델의 밸리데이션 셋 인식률 95.6%라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모델이 완성되었으니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차례인데요. 어플리케이션 팀원들 또한 스위프트 언어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자 스위프트를 공부하고 모르는 부분을 공유하며 학습하였습니다. 디자인 도안을 만든 후 그대로 UI를 구현하였고요. 그 후에 iOS에서 워치OS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였습니다. 어플리케이션 개발 중 마주친 이슈는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텐서플로우 라이트가 워치OS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워치OS 상에 텐서플로우 라이트 모델을 임베드하는 기존 계획을 수정하여 iOS 상에서만 모델을 넣고 그 결과를 워치로 전송하도록 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UI 키트를 스위프트 UI로 이관하는 과정이었는데요. 기존 코드는 오래되어서 UI 키트로 모든 코드가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플이 작년에 발표한 스위프트 UI라는 프레임워크가 앞으로도 계속 쓰일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레퍼런스가 많이 쓰이기 위해서 스위프트 UI를 모든 스위프트 코드를 스위프트 UI로 변환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는 불이하와 수지를 1초 이내로 인식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고요. 알림을 줄 때는 진동까지 전해지고 설정 페이지에서 원하지 않는 키워드 또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만들어낸 최초의 성과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한국어로 된 위험 음성 인식 텐서플로우 라이트 라이브러리 모델을 iOS와 연결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iOS 앱에서 받은 모델의 결과를 워치로 성공적으로 보냈다는 점. 세 번째는 모든 코드를 나온 지 1년 된 스위프트 UI와 MBBL이라는 아키텍처로 구현하여 미래에도 사용 가능한 레퍼런스를 남겼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 프로젝트를 발전시켜 나갈 예정인데요. 우선 조심해, 피해, 위험해 등 위험 상황 키워드를 추가하고 경적 소리, 자전거 벨소리 등의 위험 상황 소리 또한 추가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이용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인식할 수 있는 모델을 가질 수 있도록 STT API를 사용하여 사용자 이름 커스터마를 진행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델 정확도 향상을 위해 데이터를 추가로 확보하고 학습 모델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저희 워치아웃 팀은 이렇게 6주간 컨트리뷰터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실제로 만들어보고 3D 프린터를 통해 실제 제품을 뽑아보기도 하였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 데이터와 훨씬 더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